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재미난 테슬라 이야기. 인베스터 데이에 아마 이제 멕시코 공장을 건설하는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이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했지만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인베스터 데이에 나오는 걸로 해서 좀 자세한 내용을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오늘 국제 정세에 대해서 또 한번 이 위험한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다음 기가 팩토리는 멕시코였습니다. 네, 멕시코도 워낙 유력했죠. 이미 저 멕시코 저 지역에 5만 진짜 자동차 회사들과 모든 인프라, 그리고 중국도 가 있습니다. 중국도 엄청 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Take me away 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하실 필요는 정말 감사합니다. 되도록이면 제가 그래서 그쵸.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댓글을 보면은 그 정신 건강에, 그래서 일종의 이런 필터링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 감사합니다. 근데 일종의 필터링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기후 변화가 정말 심각하다고 요즘 느낍니다. 비가요, 캘리에 지금 현재 여기 실리콘밸리에 비가 엄청 옵니다. 계속 옵니다. 작년엔 비가 거의 안 왔습니다. 진짜 글로벌 워밍보다는 예측이 안 됩니다, 날씨가. 작년엔 진짜 비가 거의 안 왔는데 이런 게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비가 오게 되면은 한동안 정말 극도로 가뭄, 뭐 한 50년, 60년 만에 그 엄청난 가뭄 때문에 디살리네이션, 소금기 빼가지고 물 하는 이런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게 각광을 받았는데, 지금은 막 홍수가 나고 지금 물 레저버가 막 엄청 차고 뭐 그래서 댐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고민을 하니까 덕분에 디살리네이션 얘기는 쏙 들어갔죠. 진짜 예측이 안 되고 좀 더 큰 버퍼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눈이 지금 엄청 와 있기 때문에 조슈아 트리 이런 데서, 여긴 사막인데 산을 보면 눈이 엄청 쌓여 있더라고요. 여름에 아마 그 눈이 녹아서 여기 물이 계속 올 거기 때문에 물 부족은 좀 해결이 되겠으나 이런 진짜 이 고개가 정말 이 변동폭이 너무 커서 참 앞으로 이런 걸 대처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저도 매일매일 느낍니다. 언톨러지님, 감사합니다. 그쵸, 이렇게 항상 또 응원해주시는 분들 때문에, 절대로 악플을 달면서, 저렇게 슈퍼챗을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게 정신건강에 하여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국제정세를 얘기하기 전에, 토요다에서, 모델 Y에 대한 어떤 스트럭처라든지, 구조에 대해서 극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보면은 토요다의 플랜을 보면은 참 많이 느리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미 전에 얘기한 것과 매우 똑같죠. 아주 천천히 천천히. 항상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걸 저도 배우게 되고, 결코 그 위치에 있는 CEO라든지 회사들이 결코 바보가 아니고, 각자 그 나름의 최선을 다하는, 현재 자기가 낼 수 있는 베스트 솔루션을 내고 있다라는 것과, 참 내연기관이 참 진짜 옵티마이즈가 잘 돼 있고 정말 잘 만들어져 있구나. 이게 정말 엄청난 그 연구와 오랜 역사의 산물이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잘 알았고, 이걸 뚫어낸 일론 머스크가 참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뚫었기 때문에 다음 기업이 쉽겠냐?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에 정치적인 면들과 오만 가지, 정말 까딱하면은 잘못하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참 그런 것들 많이 배웠고, 어찌 보면 참 바보 같지만 그 이면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까지 저도 더 크게 이해하게 됐다라는 점에서 저도 배울 점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튼 내연기관 입장에서 보면 정말 단순히 만들고 여기까지 해온 테슬라가 참 대단해 보일 겁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렇게 맨날 테슬라를 이제 팔로우 하는 거죠. 인베스터 데이에 진짜 이 멕시코 공장 말고 뭐가 나올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포스터만 보더라도 이제 대량 생산에 가깝겠죠. 근데 모델 2가 그보다는 현재 모델을 더 빨리 정말 양산에
화신인데 배터리도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여기 나오면 이게 진짜 정말 화제의 IRA죠. Without IRA. 이 IRA법이 아니었으면은 멕시코에 이렇게 공장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IRA법 때문에 이 주변 국가들이 엄청 수혜를 보고 있고 특히 멕시코가 엄청 수혜를 보고 있고 이미 포드는 멕시코에서 마기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CATL이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서 특히 멕시코에 대해서 뭐 투자를 홀드한다라든지 그 IRA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거니까요, 미국이. 그것 때문에 중국 정부로부터 CATL이 압박을 받아가지고 멕시코에 안 가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그것마저도 포드랑 얘기가 다 끝났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얘기했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국제 정세가 아무래도 중국하고 친한 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물밑으로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미 포드와 CATL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고 원래 CATL이 그래서 포드 때문에 멕시코로 원래 가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포드가 이래저래 미국의 정치권들과 얘기해보고 수지 타산을 매겨보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보조금을 맥시멈으로 받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자기한테도 이득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방식을 취하면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CATL한테 그렇게 코멘트를 주고 야 이거 이러니 무슨 스파이 얘기라든지 이거 미국 기업이 막 이래도 되는지 그런 이제 트위터 글들도 있는데 이미 굉장히 긴밀히 공장 짓는 거에서 협력을 굉장히 하고 있었고 이 멕시코에 가냐마냐도 사실은 포드의 의사를 다 듣고 이 라이센스에서 여기다 짓는 게 낫겠다 해서 멕시코를 일단 철회하고 이제 본토를 공략하는 거죠. 근데 이미 저 테슬라가 가는 멕시코 지역에 중국 인프라가 장난이 아닙니다. 다. 중국뿐만 아니라 BMW 온갖 자동차 회사들 이게 한국 기업도 있죠. 지금 멕시코에다 엄청나게 짓고 있고 다 IRA법 때문에 이렇게 우회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중국에서 와가지고 그냥 무사 통과로 미국을 가냐? 그렇게 쉽진 않은 거죠. 이제 중국의 원자재를 컷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비율이 있지만 멕시코에서 이렇게 좀 희석시키는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리고 인산철 같은 경우는 쉽게 리파이닝이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멕시코 내나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 내에서 그게 또 원자재가 조달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중국의 투자를 받았지만 원자재라든지 요소요소의 IRA를 피해갈 만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결국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싼 인건비도 더불어서요. BMW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이 이렇게 해서 이거를 우회하려고 한다. 물론 멕시코에서 단순 조립만 해서 가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멕시코에서 이제 섞어야겠죠. 이렇게 우회하면은 그걸 정말 일일이 다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전히 코발트가 악랄하게 어린아이들까지 왜냐하면 그 좁은 공간에 가서 많이 채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노동 착취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집니다. 안 하겠다고 페어 트레이드 뭐 한다 하지만 그거를 일일이 알 방법이 없듯이 이렇게 한 국가를 거쳐서 가면은 많이 희석이 되고 뚫릴 확률이 꽤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업계 얘기에 대해서 좀 들어보니까 전에 제가 이게 GM이 민기적되는 건지 LG가 민기적되는 건지 지금 네 번째 울티엄 배터리 플랜트는 깨졌죠. 이게 누가 민기적되는지 모른다 그랬는데 이게 좀 지나고 제가 이래저래 물어보니까 LG가 더 민기적거린다라는 겁니다. LG가 더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라는 거죠. GM한테. 왜 그럴까요? 이게 금방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더라고요. LG가 물량을 조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배터리를 많이 만들게 되면은 그게 다 재고지 않습니까? 그걸 다 떠안게 되고 GM이 사실 노리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많이 배터리가 있어야지 가격이 내려가니까 계속 얘기하는 그 가격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은 계속 압박을 하는 거고 LG도 바보는 아니죠. 그거를 재고를 다 떠안았다가는 큰일 나죠. 그래서 서로 그런 눈치 싸움, 특히 이제 배터리 업체에서는 너 얼마 팔지를 이미, 이렇게 다 재고 준다라는 거죠. 안 그랬다가는 큰일 나니까. 결국 이게 LG가 더 브레이크를 거는 것으로, 제가 알아보기엔, 그런 것 같고요. 정말 여기 많은 미국의 공장들이 엄청나게 혼다, LG, SK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조지아에, BMW도 그렇고, 여러 지금 미국의 배터리 공장들이 지어지고 있는데,
그쵸. 이게 참 재미난 게 파나소닉이 그렇게 기술력이 좋으면 왜 회사들이 파나소닉하고는 안 하냐. 지금 LG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래서 저는 LG의 그런 도전 정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LG는 지금도 자기는 나름대로 공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근데 LG의 그런 도전 정신, 그리고 이참에 삼성을, 그쵸. LG가 아무래도 삼성 대비해서 좀 눌리는 면이 있죠. 근데 이참에 세계적인 기업과 삼성을 능가할 수 있는 이제 배터리가 우리가 차세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면모들이 보이고 LG의 도전 정신에 저는 응원과 박수를 보냅니다. 아, 근데 그럼 왜 파나소닉, 일본이 그쵸. 아무래도 오리지널 따지면 왜 파나소닉하고 안 하냐? 파나소닉도 재미난 인터뷰가 있습니다. 파나소닉이 테슬라랑 어쩔 수 없이 그 테슬라랑 손잡게 된 것에 대해서도 제가 옛날에 참 길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쩔 수 없이 했지만 파나소닉 역시도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었고 이렇게 LG처럼 섣불리 확장하고 첫 번째 다른 회사들하고 원통형을 다 원하면서 파나소닉하고를 하지 않는 이유가 파나소닉이 돌다리도 건너고 두들겨보고 건너는 수준인 겁니다. 테슬라랑 2014년 이후로, 그러니까 그 개장한 이래, 그러니까 공장 땅 판 이래 제대로 된 수익을 만져본 게 공장 지은 지 한 7년 지나서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예, 수율 잡는 거, 그리고 확장하는 거. 예, 우스갯소리로 미국 노동자들은 손이 너무 커서 힘들다라는 농담도 있다랍니다. 이게 인종차별적 발언이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파나소닉의 임원들 사이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야, 미국 애들의 손재주가 안 좋다. 아니면 손이 너무 크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현지에서 테크니션이라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러니까 LG가 헝가리라든지 그 유럽 공장이 제대로 안 돈 이유랑 똑같은 거죠. 수율 잡는 게 쉽지 않고, 이걸 한번 발이 묶이게 되면은, 진짜 돈을 만져본 게 7년 뒤에, 아니, 투자금을 다 뽑은 게 아니라요. 7년 뒤에 정말로 이익이라는 게 났다라는 겁니다. 처음으로 돈을 만져본 겁니다. 그러니 이거를 이렇게 막 공격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파나소닉은 토요타를 통해서 토요타를 엄청 찌르거든요. 근데 토요타가 엄청 민기적대죠. 아, 그러면서 다들 배터리 업체들도 이 시장을 정확히 재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 눈치 싸움에 정치적인 요소에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잘못하다가는 진짜 이거는 이해관계가 복잡해도 너무 복잡하고 잘못하다간 진짜 낭떠러지로 털어지겠다라는 이건 진짜 알면 알수록 참 진짜 혼돈의 카오스라는 게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지금 테슬라랑 파나소닉은 물론 테슬라의 관계도 있겠죠. 그냥 이미 미국에서는 이제 파나소닉은 정말 테슬라 원툴로 이제 올인하고 다른 데 알아보려 했지만 쉽지 않고 요 판이 요렇기 때문에 주저주저 하는 겁니다. 근데 LG는 그래도 좀 더 공격적인 거죠. 그래서 그 공격적인 것에 박수를 보내고 부디 잘 성공했으면 좋겠지만 다시 한번 제 스탠스는 용도에 따라서 배터리가 공존할 확률은 높습니다. 그렇지만 기술력은 한국이 최고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대부분의 배터리는 용도와 그 필요성에서 다 공존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파나소닉의 사례로 봤을 때 미국에서 짓는 많은 한국이나 다 배터리 공장들이 파나소닉의 전철을 밟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파나소닉을 굉장히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배터리 공장은 사실 IRA 이후로, 그러니까 미국이 보조금을 살포할 것 같을 때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나소닉도 이런 면에서는 대단한 거죠. 어쩔 수 없었겠지만 그래도 그런 게 없었을 당시에 최초로 미국에다 이렇게 큰 배터리 공장을 짓고 테슬라와 함께, 그리고 그걸 지금까지도 단일 공장 규모로는 최대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는 것 중 최고입니다. 그걸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진짜 얘들이 선구자인 거죠. 이런 게 보조금이나 이런 게 물론 이제 네바다로부터 주정부로부터의 어떤 지원이 없었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IRA같이 큰 게 있진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도 테슬라를 보고 했다라는 게 파나소닉도 대단하고 지금의 LG의 익스펜션도 참 대단합니다. 전기차를 응원하는 입장에서 뭐가 됐든지 정말 익스펜션 됐으면 좋겠는데 진짜 정말 어렵다라는 거죠. 여기가 진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놀랍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CATL을 우습게 보면, 특히 저는 미국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 지금 산호세 같은 경우는 이제 보트피프, 이제 월남전 이후로 많은 베트남 이제 망명자들이 여기 이제 정착하면서 베트남 커뮤니티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뭐 당연히 많고요. 예, 여기 뭐 첫 번째 차이나타운도 있으니까요.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두 나라에 대해서 저는 우습다라는 생각을 안 갖게 됐는데, 한국의 그런 문화는 좀 위험하지 않나. 너무 좀 더 이렇게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 대한 좀 비아냥이라고 해야 될까요? 결코 그렇게 어떤 나라든지 간에 우습게 볼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다들 정말 나름 다시 한번 자동차 회사들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도 다 고군분투하고 있고, 예, 정말 우습게 보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좀 걱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꾸 중국이 내수에만 이 배터리 엄청 판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CATL의 판매량을 보면 유럽에서 그걸 안 받아줬으면은 예,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문제인데, 이럴 때는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은 미국이 더 정말 최강국으로서 막 이렇게 해주는, 예, 그 전에도 얘기했죠. 이렇게 얘기하면 막 친미주의자. 근데 미국의 힘은, 예, 정확히 얘기해야죠. 약해졌습니다. 예, 옛날에 비하면 많이 약해졌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 약해졌냐? 그건 아니죠. 여전히 최강국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안을 할 때 절대적인 힘을 못 발휘하는 겁니다. 자기 혼자 막 이렇게 하는 거. 옛날에 혼자 막 주물럭주물럭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우군이 좀 있어야지 뭘 하는 거죠. 근데 독일은 말을 안 듣습니다. 예, 독일은 예, 전혀 예, 지금 시진핑과도 중국과도 함께 하겠다. 물론 미국 눈치나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예,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도 중국과는 당연히 예, 거리를 좀 두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을 예, 버리려고 하지 않죠. 예, 사실 껴안고 가죠. 예, CATL이 예, 유럽에서 공장 잘 돌아간다는 얘기 이미 했죠, 제가. 예, 이렇듯 그냥 들어갑니다. 심지어 중국제 차도 팔리죠.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막 이제 현대기아차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은 유럽을 봐라. 예, 유럽에 예, 중국산 배터리와 중국산 이제는 무시 못할 전기차들이 거기서 무한 경쟁을 펼칠 겁니다. 예, 유럽을 진짜 봐야겠네요. 예, 어떻게 될지. 예. CATL이 자랑하는 예, 저렴한 인산철. 한 가지 더 첨언하면은 에너지 덴시가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 램프하는 속도가 장난이 아닌데 수율을 빨리 잡을 확률이 높습니다. 에너지 덴시가 높을수록 예, 이 수율 잡는 게 좀 어려운 면이 좀 있고요. 근데 이거 하나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죠. 근데 CATL은 예, 중국 배터리 회사들은 BYD와 더불어서 예, 작년에 전 세계 60%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 많은 양을 만들어 보면서 옵티마이제이션이 안 됐을 리가 없습니다. 물론 예, 유럽에다 짓는 건 또 딴 얘기지만 얘네도 경험치가 예,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많이 만들었다는 얘기는 경험치가 엄청 쌓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렇지만 미국의 이 IRA법이 그렇죠, 유럽엔 전혀 미치지 않습니다. 이건 미국에만 미치는 거지만 예, 그렇죠. 미국 눈치가 있고, 이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나올지 저도 참 궁금하긴 합니다. 지금 반도체 그 보조금도 진짜 생뚱맞게 갑자기. 그러니까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면 그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이제 커뮤니티에 여기에 쉐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의 반도체 발전에 이바지를 해야 된다. 앞으로 여러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인텔리전트 프로퍼 IP라든지 스파이죠. 정보가 적극으로 새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우려 때문에 지금 미국 내 반도체 커뮤니티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건데, 야, 초과 이익까지, 야, 이러면은 반도체 짓는 여기다가 투자하려는 회사들마다 여기 기사에도 나오거든요. 보조금을 이걸 신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정말 아파지는데, 예, 앞으로 중국에서도 돈을 벌고 미국에서도 양쪽에서 돈을 벌기는 예,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이런 정책들이 영향을 미치는 조만간 3월 달에 배터리 가이던스라든지 배터리도 보조금을 받으면 이게 정부 통제를 받는 게 아닌지 예, 그런 우려 여기서부터 약간 그런 냄새를 좀 느낄 수가 있어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정말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게 정말 엄청나게 야 진짜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이 이해관계가 너무 실타래 같이 꽁꽁 얽혀 있어서 이게 어떻게 풀릴지 궁금합니다. 예. 그렇지만 예, 유럽에 다시 한번 인산철은 그냥 간다. 이게 무시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러니까 인력에도 좀 관련이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저출산 문제입니다. 한국의 미래가 여러모로 참 이렇게 해서 좀 안 좋은 얘기만 해서 저도 좀 가슴이 아픈데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게 회사에 제 주변에 이상하게 유태인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가족끼리 아는 친하게 지내는 유태인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오히려 한국의 저출산을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걸 알았냐 그랬더니 이런 보통 CNN 기사 여기에서도 진짜 한국의 압도적인 정말 믿지 못할 birth rate, fertility rate 때문에 많이 화제가 되는데 뭐 그런가 보다 남의 나라에 그렇게 큰 관심 없습니다 여기. 근데 여기 보면은 이런 통계 보면 항상 1등이 OECD 국가 중 이스라엘이 1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라가 1등이니까 이걸 보고 딱 아래를 봤더니 그러면서 이제 기사 내용을 좀 읽게 되는 거죠. 자기 나라 여기서 1등이니까 이거 보니까 이게 뭐지? 야 니네 나라 왜 이러니? 라고 이제 물으면서 여러 가지 토론이 되긴 했는데 블룸버그도 꼬집었듯이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이게 앞날이 훤히 보이는데 이게 마치 아무 일도 아닌 양 얘기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다. 이것도 그래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뭐 이제 한국엔 너무 인구 밀도가 높아서 무슨 정상화 과정이라든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한국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게 맞고요. 이게 나중에 경제적으로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킬 겁니다. 그리고 인재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면 여러 면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을 그냥 놔버리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나 여러 지금 그런 세계적인 인베스트먼트 기관들이 한국의 미래를 너무 암울하게 보죠. 그게 다 이것 때문입니다. 당연히 과학기술에 있어서도 그렇고 인재들이 지금 이 현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음에 영상이 너무 길어서 옛날엔 그래도 한국을 많이 가려고 했는데 요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근데 진짜 이거는 저 역시도 그러니까 결국 기술 관련인 건 결국 인재가 핵심인데 이런 것들도 이거에 다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저출산에 지금이라도 이거를 어떻게 좀 심도 있게 왜냐면 지금 분들 저 역시도 그렇고 이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을 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대로 냅뒀다가는 정말로 한국의 미래는 정말 암울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